2021년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경제신문을 읽어줘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부동산, 경제금융, 주식, 종합면. 부동산부터 시작하면 규제 적어 2년이면 착공, 소규모 재건축 뜬다. 재건축 후 200가구 미만의 적용. 서울에서 24개 단지 사업 나서 개포로키 건축 심의 초고속 통과. 내년부터 공공방식도 도입, 임대 지으면 용적률 늘려주기도. 낡은 아파트를 부수고 200가구 미만 규모로 다시 짓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각종 규제로 일반 재건축이 어려워진 반면 소규모 재건축은 규제가 적고 절차도 간단하다. 조합 설립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2~3년에 불과하다. 내년 1월부터는 공공성을 강화하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받을 수 있는 공공 소규모 재건축도 도입돼 시장이 더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서울에서 소규모 재건축 등을 하기 위해 동의서 진구 등에 나선 사업장은 총 24곳으로 집계됐다. 마포구 공덕 현대아파트, 광진구 광장 삼성 1차 아파트 등을 비롯해 서초구 서초하남, 강남구 개포우성 5차 등 강남 북을 가리지 않고 활발하다. 소규모 재건축 제도가 도입된 2018년 이후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 중인 사업장이 62곳인 것을 감안하면 최근 증가세가 두드러진다는 게 정비업계의 설명이다. 소규모 재건축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기존 재건축이 막히면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안전진단 규제 강화,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서울 내 신규 공급이 씨가 마르자 규모가 작더라도 새 집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가락동 중개업소에 따르면 가락 현대 5차의 경우 전용 84제곱미터 시세는 인근 중대형과 맞먹는 16억 원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시가 자체 분석한 결과 서울 내 소규모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은 2070곳 6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재건축은 안전진단 등을 받지 않아도 돼 속도가 빠르다는 게 최대 장점이라며 집값 상승으로 비강남권의 사업성도 좋아지고 있어 시장 전망이 밝다고 했다. 다음. 경제, 금융, 주식 등 2차전지, 소재주, 연일 급등, PER 중국의 2배, 단기 과열 때 더 간다 팽팽, 2차전지, 소재주 탑10 시총, 1년 새 36조, 64조 2배 껑충. 저평가된 중국 주식으로 갈아타는 외국인 롱숏 트레이드 가능성, 단기적 리스크 관리 필요한 때. 최근 2차전지 소재주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증권가에서 단기간 급등에 따른 주가 고평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국내 주요 10개 2차전지 소재주의 시가총액은 올 초 36조 원에서 최근 64조 원으로 불어났다. 특히 지난달 이후 국내 업체 주가 상승률이 중국의 10배를 웃돌고 있어 글로벌 투자자들이 저평가된 중국 2차전지 소재지로 옮겨가는 롱숏 트레이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차전지 산업의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이 많지만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10대 소재주가 시총이 64조입니다.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한 만큼 밸류에이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소재주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양극재 업체들은 2022년 주가 수익 비율 추정치가 평균 62배에 달한다. 중국 양극재 업체들의 평균이 33배에 비해 약 2배 높은 수준이다. 중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의 평균 PER이 중국을 앞섰다는 것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는 지적이다. 외국인 투자자로서는 상대적으로 퍼가 높은 한국 2차전지 소재주를 매도하고 저평가된 중국 업체를 매수하는 유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과 한국 업체를 두고 롱숏 트레이드가 일어나면 단기 수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다만 4분기에도 추가적인 주가 상승세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소주업체들의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양호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전기차 판매 강세, 소재 수급 부족 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원재료 가격 상승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나가는 중이라 소주업체들의 이익 추정치 상향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외국인 국채 선물 치솟는 금리, 국채 3년물 연 1.9% 턱 및 인플레 우려에다 가격이 급증, 하는 금리 추가 인상 선반영, 올해 최저치보다 0.8%포인트 올라 내년엔 연 2.5% 넘을 가능성, 가계 기업 부채 4,300조 웃더라, 내년 이자 7조에서 10조로 늘어날 듯. 하는 금융시장의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는 3년물 국고채, 국채 금리가 파죽지세로 뛰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국채 선물을 투매한 결과다. 금리가 뛰면서 4,300조 원을 웃도는 부채를 짊어진 가계 기업의 부실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시장 대표금리인 3년물 국채금리는 19일에 전날보다 0.009% 하락한 연 1.866%에 마감했다. 이날은 내림세를 보였지만 전날인 18일에는 0.08%포인트 오른 연 1.875%의 장을 마쳤다. 2018년 12월 5일 연 1.9%보다 가장 높았다. 올해 최저치인 1월 5일 0.936%보다 0.8포인트 넘게 뛰었다. 3년물 국채금리는 한은금융통화위원회가 회의가 열린 지난 12월 이후 가파르게 뛰고 있다. 12일엔 연 1.815%로 0.114%포인트나 치솟았다.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가 예상보다 긴축적이라는 평가가 국채금리를 밀어올리는 배경으로 꼽힌다. 국채금리 상승, 국채가 가락 전망이 퍼지자 투자 손실을 피하려는 외국인을 중심으로 국채 선물 매도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이달 18일에 3년 만기 국채 선물을 1만 513계약, 액면가 1조 513억 원에 순매도했다. 치솟는 국채금리는 가계 이자 비용 부담을 늘리는 동시에 자산시장 출렁임에도 키운다. 한은의 자금순환표를 보면 올해 2분기 말 가계 부채는 2,106조 8,044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 말에 비해 55조 4,430억 원으로 늘었다. 분기 증가폭 기준으로 작년 4분기를 제외하면 2010년 1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전방위에서 연끌한 가계의 충격이 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고위험 채무자를 가르는 기준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40%를 웃도는 대출자는 전체의 29.1%로 집계됐다. 다음, ETF 인기 인플레 해지에 불붙은 비트코인 연내 10만 불 돌파. 코인 ETF 이후 미국 성공 대비 다른 상품 2개도 이달 거래. 해지 수단으로 금보다 유리, 인플레 피난처로 각광받아 가격 한 달 새 50% 올라 국내에서도 8천만 원 회복. 시가총액 상위 10대 자산 기준으로 조 달러를 말씀을 드리면 금은 11.33조 달러, 애플은 2.46, 마이크로소프트는 2.3, 아람코 1.98, 알파벳 1.89, 아마존 1.74, 은은 1.37, 비트코인 1.23, 페이스북 0.96, 테슬라 0.86. 비트코인의 가치가 산출된 최초의 기록은 2010년 5월 2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의 프로그래머 라스질러 한인예치가 비트코인 1만 개를 내고 파파존스 피자를 2판 사먹으면서다. 당시 피자 값이 41달러였으니 비트코인 한 개 값은 0.0041달러였던 셈이다. 한 5원 되네요.
이후 강산이 한번 바뀌었을 뿐인데 비트코인은 6만 7천 달러를 넘보고 있다. 미국 기관들의 투자 대상으로 서서히 편입되면서 6개월 만에 신고가를 경신했다. 5일 초만 해도 허황된 소리로 여겨졌던 연내 10만 달러 돌파가 불가능한 얘기가 아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폭락 저주 비웃도 화려한 부활. 미국 암호화폐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0일 오전 8시에 66,974달러까지 치솟아 올해 4월에 세운 역대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다.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21일 비트코인은 8천만원, 이더리움은 500만원 선을 회복했다. 한국전력은 지난 4월 김치 프리미엄에 끼었던 탓에 신고가를 쓰지 못했지만 반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뭐든 처음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 외신들은 반예코와 발키리가 만든 비트코인 선물 ETF도 증권거래위원회 SEC 승인에 따라 승인을 따내 이달 거래를 시작한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중국처럼 암호화폐를 때려잡지는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을 시장에 안겨줬다. 우와, 씁쓸하네요. 비트코인을 안 가지고 있네. 부동산 침체에 전력난 기업 악재, 중국 8% 성장 어려울 수도. 3분기 성장률 쇼크 5% 깨져 헝다 사태로 부동산 시장 위축, 원자재가 급등의 전략 대란까지 잇따라 불거지며 경기 급냉, 생산 투자 지표도 예상 밑돌아, 부채 탓에 부양책도 쉽지 않아. 전력난과 원자재 가격 급등, 헝다그룹 사태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이 겹치면서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던 8%대 성장률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발표된 중국의 올 3분기 경제 성장률은 4.9%는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던 지난해 3분기와 같은 수치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역대 가장 낮다. 1992년 분기별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을 시작한 이후 기존 최저치는 2019년 4분기 5.8%였다. 기저효과에 따른 착시를 고려해 전분기에 비교하면 성장률 하락세가 더욱 두드러진다. 치솟는 원자재 가격도 부담이다. 지난달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 상승률은 작년 동기 대비 10.7%로 2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0.7% 오르는 데 그쳤다. PPI와 CPI 상승률 격차가 벌어지면서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 경제를 보는 눈높이도 내려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 12일 내놓은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8.4%에서 8.1%로 하향했다. 골드만삭스가 7.8%, JP모건이 7.9%를 예상하는 등 올 초만 해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던 8%도 깨지고 있다. 내년 초 성장률 전망은 대체로 5%대 초반으로 제시되고 있다. 경기 하방 압력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각에선 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이나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부채와 부동산 거품에 대한 우려로 섣불리 부양책을 쓰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면 오히려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네, 경제신문을 읽어줘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